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AI에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 그 자체를 넘어 자율 AI와 물리 AI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비즈니스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리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AI 투자가 실패하는지 그 함정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그 함정을 뛰어넘을 새로운 해법, 바로 자율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리더인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AI 투자의 함정입니다.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는 달리 왜 실제 성과는 이렇게 미미할까 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AI 기술은 이렇게나 빨리 퍼져나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 조직은 변하는 게 없을까?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투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성과는 제자리 걸음인 이 심각한 격차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 기업 4곳 중 3곳, 그러니까 무려 75%가 AI를 도입하고 나서 이거 기대했던 게 아닌데? 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KPMG 데이터를 보면 AI 툴 도입 속도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치솟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성과는 뭐랄까 자전거 타고 겨우 따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엄청난 격차,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건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즉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AI는 더 이상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동료이자 직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를 좀 더 똑똑해진 엑셀이나 검색창처럼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복잡한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즉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정말 핫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사인 크래프톤이 회사의 미래를 걸고 전사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건 그냥 옆에서 좀 도와주는 조수가 아니에요. 목표를 딱 주면 알아서 계획 짜고 필요한 툴까지 써가면서 일을 끝내버리는 진짜 일잘러 실행가가 등장한 겁니다. 자, 에이전틱 AI가 디지털 세상의 일꾼이라면 이걸 현실 세계로 끌고 나온 게 바로 물리 AI입니다. 무대가 어디냐고요? 바로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곳들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랬잖아요. 2020년이 이 물리 AI 분야의 챗 GPT 모먼트, 그러니까 모든 게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거라고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말 멋지게 정리했어요. 지능은 너무 싸져서 계량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지능 자체는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공기나 물처럼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거의 공짜가 된 지능을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잘 가져와서 쓰느냐, 바로 그 활용 능력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성공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이 따라오는 건 절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데이터, 문화, 그리고 전략. 이 세 가지가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만 제대로 갖추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200개 기업을 연구해봤더니 2년 동안의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의 중앙값이 거의 160%에 달했어요. 100원을 투자해서 260원을 번 셈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연구에서 정말 재밌는 거의 역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예산 규모예요.
보통 이런 건 돈을 많이 쓸수록 성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보다 오히려 작고 집중적인 프로젝트의 ROI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크게 한 방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작은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이었을까요?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AI 전환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우리 조직의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 같은 회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기술부터 냅다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직 문화를 바꾸고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뜯어 고치는 이런 기초 공사부터 정말 탄탄하게 한 거죠. 기술은 그 다음에 올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인 여러분은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조직, AI 네이티브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리더 여러분, 제발 AI 도입을 IT 부서만의 숙제로 남겨두지 마세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사람과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HR과 조직 설계의 핵심 과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북은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겁니다. 우선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도록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내 일자리를 뺏길 거야가 아니라 와, 내 일이 더 편해지겠네? 라고 느끼도록 AI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북은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이건 뭐랄까, AI라는 스마트한 직원을 위한 최첨단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는 단순히 파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배우고 실제 업무를 실행하는 똑똑한 작업 공간, 즉 지능형 실행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시작할까요?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 핵심 업무 딱 하나만 골라서 AI 자동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죠. 둘째,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데이터가 회사 전체의 공용어처럼 쓰이게 만드세요. 셋째, 모든 직원을 한 번에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핵심 인재들부터 시작해서 AI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기술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걸 빠르게 확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리더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그냥 사서 쓰는 단순한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AI라는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조직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진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진화를 선택하는 것, 바로 거기에 여러분 비즈니스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